박정선 선생님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운영총괄 책임자로 정식 임명됩니다. 무대 위 이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 저는 제 이름이 호명된 줄도 몰랐습니다. 객석 어딘가에 앉아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제 딸 서연이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찾았지요. 계약직이에요.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그건 불과 몇 주 전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제 일을 소개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들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정선입니다. 올해 61살이에요.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지요. 정확히 말하면 일했다가 맞겠네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제 삶은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하다는 말조차 사치일 만큼 조용했습니다. 30 초반 남편의 사업이 실패한 뒤로 저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요. 학력도 경력도 제대로 쌓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58살이 되어서야 겨우 문화재단 임시직 자리를 얻었어요. 그 나이에 계약직? 처음 입사했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말한 사람은 아마 제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마음속 어딘가에 고이 접어두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남편 김도윤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였어요. 고급 한정식 집이었고 음식은 정갈했으며 분위기는 부드러웠지요.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저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사모님은 요즘 뭐 하세요?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재단에서 일한다고 하면 정식 직원으로 오해받을 것 같았고 계약직이라고 하면 왠지 자리가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저 문화재단에서 조금 돕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실제로 재단 일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계약직이에요.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그의 목소리는 가볍고 웃음 섞여 있었어요.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요. 동료들은 아,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라고 맞장구 쳤고 뭐라도 하시면 시간도 각오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남편은 맞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먹는 척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현우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딸 서연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으니까요. 아니, 괜찮은 척은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응, 괜찮아. 서연이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켜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를 쏟아냈고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했거든요. 2025 지역 문화협력 네트워크 포럼 운영계획안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예산표, 일정표, 협력기관 명단까지 팀장이 대충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다시 손봐야 했어요.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일정이 겹치는 곳도 있었지요. 밤 11시쯤 남편이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아직도 해? 그런 걸 왜 내가 다 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내일 회의 자료예요. 그건 팀장이 할 일 아니야? 팀장이 안 해서요. 남편은 피식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를 움직였고 숫자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일을 제가 하지 않으면 내일 회의는 엉망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어요. 그저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요. 그때까지는요. 재단 사무실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아침이면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해서 커피를 타고 컴퓨터를 켜고 서로 주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복사기 앞에 서 있곤 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한 부만 더 뽑아주세요. 28살쯤 되어 보이는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사기에 용지를 넣었습니다. 아주머니라는 호칭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오늘 회의록 정리도 부탁드려요. 전 오후에 외근 나가야 해서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회의록 정리는 제 일이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복사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엔 이미 몇 가지 요청사항이 메모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행사 참석자 명단 정리, 예산서 재검토, 협력기관 연락처 업데이트, 모두 급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오랜 시간 정리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힌 속도였지요. 숫자를 맞추고 이름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갱신했습니다. 그 사이 젊은 직원들은 복도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팀장과 직원 5명, 그리고 구석에 앉은 저까지 총 7명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회의록을 작성할 준비를 했습니다. 팀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번 행사 예산 어떻게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표 정리해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항목별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었고 총액과 잔액이 한눈에 보였지요. 팀장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오박 선생님이 다 하셨네요? 예전부터 이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정리하는 거 좋아해서요. 사실은 달랐습니다.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지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깔끔하시긴 해. 근데 저 나이에 계약직이면 좀 그렇지 않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장실로 향했지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익숙한 감정이었지요. 복도 창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조용했어요.
가을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단에 입사한 건 3년 전이었어요. 58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저는 첫 출근을 했지요. 임시직이었고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일단 해보고 연장할 수 있어요 라는 말과 함께요. 처음엔 단순한 잡무만 했어요. 복사, 우편물 분류, 전화 응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산 정리, 행사 준비, 문서 작성. 누가 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했을 뿐이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저는 여전히 박 선생님으로 불렸어요. 정식 직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가방을 챙기고 일어났어요.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박 선생님, 오늘 일찍 가세요. 내일 하셔도 돼요. 팀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일 하면 늦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협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외부 기관 연락처를 확인하고 행사 일정표를 다시 한번 점검했지요. 문득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어요. 예순한 살의 손. 하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손이었지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조용히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어요. 그저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건물은 텅 비어 있었지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이름이 곧 불릴 거라는 걸요. 월요일 아침 재단 사무실에 공지 메일이 떨어졌습니다. 팀장이 소리내어 읽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지역문화 시상식 및 후원자 감사의 밤 개최. 전 직원 참석 필수.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드디어 왔네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뭐 입지? 라고 물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였지요. 지역 유지들과 후원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내용을 확인했어요. 행사 일시, 장소, 드레스 코드,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동반 가능. 직원 하나가 물었어요. 박 선생님도 가족 모시고 오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족을 데려가야 하나? 남편은 이런 자리를 좋아했어요. 체면이 서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초대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단순히 참석하는 입장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박 선생님은 당일 현장 운영 담당이시니까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그랬습니다. 저는 손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토요일에 재단 행사 있다며? 우리도 초대받았어?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가족 명단에 들어가 있어. 남편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무슨 행사인데? 지역문화 시상식이요. 후원자들 초대하는 자리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나도 그쪽 사람들 몇 명 아는데. 서연이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도 같이 앉아 있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저는 객석에 앉는 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준비하는 쪽이야. 도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스태프잖아. 일해야지. 그 말에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지만 먹는 척이라도 해야 했지요. 아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사 기획안을 검토하고 참석자 명단을 정리하고 좌석 배치도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팀장은 큰 틀만 지시했고 실제 세부 작업은 모두 제 손을 거쳐갔지요. 박 선생님, 협약서 양식 확인 부탁드려요. 박 선생님, 무대 배치도 한번 봐주세요. 박 선생님, 이거 빠진 거 없나요?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빠진 건 없는지, 틀린 건 없는지, 매끄러운지. 행사가 성공하려면 디테일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디테일을 챙기는 건 결국 제 몫이었지요. 수요일 오후 참석자 명단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VIP 좌석, 일반 좌석, 가족 동반석.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이 없다는 걸요. 가족 명단에는 남편 김도윤, 아들 김현우, 딸 김서연. 세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태프 명단으로 분류되어 있었지요. 현장 운영 담당.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서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었지요. 저는 손님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목요일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대본을 읽고 조명이 시험 가동되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진행 순서를 확인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개회사 5분, 시상식 20분, 감사 인사 10분. 시간표를 다시 점검했어요. 빠듯했지만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협약서였어요. 당일 무대 위에서 체결될 협력 협약서가 아직 최종 검토되지 않았지요. 저는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협약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팀장이 대답했어요. 아, 그거 박 선생님이 챙기시면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그랬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협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조항 하나하나를 읽으며 오타가 없는지, 날짜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지요. 서연이가 물 마시러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래? 응, 토요일까지 끝내야 해서.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는 행사 때 어디 있어? 무대 뒤에서 진행 보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못 보는 거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편하게 앉아 있으면 돼. 서연이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언젠가는 무대 위에 올라가는 날도 올 거야. 저는 그 말에 가만히 웃었습니다. 고마운 말이었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무대 위에 설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엄마가 제일 많이 하잖아.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냥 돕는 사람이야.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점검이 있었습니다. 리허설 때 발견된 문제들을 수정하고 최종 진행표를 인쇄했어요. 좌석 배치도도 다시 확인했고 협약서도 출력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만 남았어요. 퇴근 전 팀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 고생 많으실 텐데 미리 감사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행사가 잘 끝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요. 저는 여전히 계약직이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토요일 아침은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였어요. 공식 행사 시작은 오후 2시였지만 준비할 게 산더미였지요. 저는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문화회관이었어요. 객석 300석 규모의 제법 큰 곳이었지요. 무대 위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조명이 시험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 준비실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 진행표를 펼쳐놓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협약서 준비, 시상 명패 배치, 리셉션 테이블 세팅, 음향 최종 점검. 하나씩 체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10시쯤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지요. 저도 정장을 입었지만 제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실용적이었어요. 무대 뒤를 오가며 일해야 했으니까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실 거예요. 현장은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어요. 정오가 지나자 참석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가 북적거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품위 있게 꾸민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저는 객석 뒤편에서 좌석 안내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좌석 번호를 알려주고 팜플렛을 나눠줬어요. 오후 1시 반쯤 제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남편 도윤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아들 현우는 넥타이를 맸어요. 딸 서연이는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요. 서연이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무대 뒤로 가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이 가득 찼고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갔고 개회사가 시작되었지요. 저는 무대 뒤 좁은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진행표를 손에 들고 시간을 확인하며 다음 순서를 준비했어요. 개회사 5분, 이사장 인사말 7분, 시상식 20분. 모든 게 예정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팀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협약서가 빠졌어요. 제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협약서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어요. 무대 위에서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문서였지요. 그게 없다니요. 어디서 빠진 건가요? 모르겠어요. 분명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원본 파일은 있죠? 네, 컴퓨터에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출력하세요. 제가 순서를 조정할게요. 팀장이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저는 진행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협약식까지 10분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저는 사회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시상식 순서를 조금 늘려주실 수 있나요? 3분만요. 사회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요? 네, 협약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였어요.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멘트를 늘렸고 박수를 유도했지요. 그 사이 저는 뛰어다니며 다른 문제들을 확인했습니다. 음향 담당자가 말했어요. 마이크 하나가 안 잡혀요. 예비 마이크 어디 있죠? 창고에 있을 텐데. 제가 가져올게요. 저는 복도를 달려 창고로 갔습니다. 예비 마이크를 찾아 무대로 돌아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협약서가 출력되었습니다. 팀장이 종이를 들고 왔어요. 저는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날짜, 서명란, 인장 위치 모두 맞았어요. 이거 바로 무대 위 테이블에 올려놓으세요. 네.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협약식 차례였어요. 무대 위로 재단 이사장과 협력기관 대표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때 이사장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무대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이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일 누가 총괄했습니까?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팀장을 가리켜야 할까? 하지만 팀장은 객석 어딘가에 있었어요. 제가 현장 담당입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박정선입니다. 이사장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무대로 향했어요. 협약식이 진행되었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순서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만족스러워했어요. 리셉션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로비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대 뒤에 있었어요.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협약서를 챙기고 진행표를 정리하고 남은 자료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직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무사히 끝났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사장님이 박 선생님 찾으시던데요? 저요? 네, 뭔가 여쭤보실 게 있으신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행사 관련 질문이겠지요. 정리를 마치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제 가족도 보였습니다. 남편은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고 서연이는 와인 잔을 들고 있었지요. 그때 이사장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박정선 선생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행사가 잘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네, 괜찮습니다. 이사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좋은 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재단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직원들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평소처럼 복사기 앞에 서 있었지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달랐어요. 이사장이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지갑 속에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봤어요. 다음 주에 뵙고 싶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서요. 월요일 오전 팀장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사장님이 오늘 오후에 뵙자고 하시네요. 저요? 네, 이 시에 이사장실로 오시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지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행사 때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오후 2시 이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사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67살 백발의 단정한 인상이었지요. 앉으세요, 박 선생님.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주 행사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사장이 제 일하는 모습을 봤다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이사장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 재단 내부를 쭉 살펴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식적으론 팀장이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 건 다른 경로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지난 3년간 재단의 주요 행사 자료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예산표, 협약서, 일정표, 참석자 명단. 모든 파일의 최종 수정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정선, 당신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장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계약직이지만 사실상 이 재단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이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능력 중심 인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학력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실제로 일을 해내는 능력이죠.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어요. 재단 조직 개편안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에 들어온 한 줄이 있었어요. 운영 총괄 책임자 박정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정식 직원으로 전환됩니다. 계약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해온 일에 맞는 직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연히 처우도 달라집니다. 급여, 복리후생, 모든 게요. 이사장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박 선생님, 당신은 지난 3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재단을 지탱해 왔어요.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때가 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체 직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공식 발표할 예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실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에 잠시 기대어 섰습니다. 나를 인정해 준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전체 직원 회의는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요.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했어요. 팀장도 젊은 직원들도 모두 자리에 앉았지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섰어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단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이사장은 화면을 켰습니다. 조직도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운영 총괄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가 될까? 외부 영입일까? 박정선 선생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박정선 선생님은 지난 3년간 재단의 실무를 사실상 총괄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왔어요.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해요. 나이도 학력도 과거 경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박정선 선생님은 다음 달부터 운영총괄 책임자로 정식 임명됩니다. 계약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귀가 먹먹했거든요. 이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주요 업무는 박 선생님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책임도 크고 권한도 큽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려요, 박 선생님.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늘 뒤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팀장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할 말은 없었어요. 퇴근길,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 이름이 불렸다. 61살에 계약직에서 보이지 않던 사람에서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들었어. 축하해. 어떻게 알았어?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떴어. 엄마, 정말 대단해.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고마워.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우리 엄마 승진 축하해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같은 버스를 탔고 같은 풍경을 지나쳤지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들이 유난히 선명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또렷하게 보였지요. 저는 가방 속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운영총괄 책임자 박정선, 그 글자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저녁 준비를 해둔 냄새였지요. 남편이 먼저 해놨나 싶었는데 거실로 들어서자 딸 서연이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서연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저는 그 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했어.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보였어요. 남편 도윤과 아들 현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도윤이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지요. 됐다고? 네. 그래.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대신 말했어요. 엄마, 축하드려요. 대단하세요. 고마워.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이가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남편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좀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저는 서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빠도 당황스러우실 거야. 시간이 필요해. 엄마는 왜 항상 이래? 뭐가? 자기 일인데도 다른 사람 걱정부터 하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버릇이야.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내일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주관하는 회의였지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선아. 응? 그거 진짜야? 뭐가?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야. 도윤은 잠시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더니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저도 오늘 공식 발표됐어요. 그 전에도 알았잖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말해봤자 믿으셨겠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지요. 지난주 식사 자리 기억하세요? 계약직이에요.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저도 그때까진 계약직이었으니까.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고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계약직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서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었지요. 도윤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쌓인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이제부터 달라질 거예요. 뭐가? 저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일할 거예요. 도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월요일 재단 출근길은 달랐습니다. 같은 버스를 탔고 같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제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책임자님. 책임자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 책상이 바뀌었습니다. 구석 자리가 아니라 창가 자리였어요. 넓은 책상과 새 의자가 놓여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명패가 있었습니다. 운영총괄 책임자 박정선. 저는 그 명패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주머니도 박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박정선이었지요. 오전 10시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회의를 주관하는 입장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장과 직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평생 구석에만 앉아 있던 제가 이제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3년 동안 이 모든 일을 해왔으니까요. 다음 달 행사 계획안을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요. 화면을 켜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예산 배분이 비효율적입니다. 이 부분은 재조정이 필요해요.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여유를 두는 게 좋겠어요. 협력 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합니다. 정기 회의를 신설하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명확했고 구체적이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지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역시 박 책임자님이세요. 디테일이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3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젊은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책임자님,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예전과 다른 태도였지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책임자님,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그동안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혼자 다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다만 보이지 않게 했을 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이게 할 거예요. 일도 성과도 책임도.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책임자님처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르쳐 드리죠. 제가 배운 것들을요. 퇴근 시간, 저는 책상을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요. 이사장이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박 책임자님, 오늘 첫날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계약직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실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선, 예순한 사례 운영 총괄 책임자.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 2주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직책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박 책임자님이라는 인사를 받았고 회의에서 제 의견이 최종 결정이 되었지요. 서류에 제 이름으로 결제 도장을 찍었고 외부 기관과의 미팅에서 재단을 대표해 발언했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일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달랐을 뿐이었지요.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외부 기관과의 협약 건으로 회의가 길어졌거든요.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8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거실에 있었어요. 식탁에는 아직 저녁이 차려져 있었지요. 엄마 왔어? 서연이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응,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우리도 방금 먹으려던 참이었어.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식사를 마쳤을 시간이었거든요. 남편이 말했어요.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다렸다고요? 예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마워요. 식사는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서연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현우도 가끔 맞장구를 쳤어요. 남편은 말없이 식사를 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늦게 온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당신 오늘 늦게까지 일했잖아. 쉬어.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럼 부탁할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서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좀 달라졌지? 그러네. 엄마가 달라지니까 아빠도 달라지는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말 아침,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각자 일어나서 따로 먹었을 텐데, 이날은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우리 엄마 61살에 책임자 됐다고. 자랑할 것까진.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 회사 부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서연이도 거들었어요. 내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해. 엄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게 됐어. 왜요? 그동안 당신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잖아. 그냥 시간 때우는 일쯤으로 생각했으니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아니야. 당신은 계속 해왔는데 나만 몰랐던 거야.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와 현우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우리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후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 아니 지난 30년을 돌이켜봤어요. 30 초반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던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꿈을 접어야 했던 순간들. 58살에 임시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초라함.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 그래. 서연이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 뭔데? 그동안 힘들지 않았어?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 특히 아주머니라고 불릴 때, 그 나이에 계약직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런데 왜 계속했어? 포기하면 끝이니까. 나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다만 그걸 증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내 길을 찾아가잖아. 엄마가 있어서 용기 났어. 엄마 보면서 배웠거든.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웃으며 말했지요. 고마워. 엄마도 너한테 배워. 저녁 가족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더 편안하고 더 자연스러웠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선아, 다음 주 회사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회사 모임요? 응. 임원 가족 초대하는 자리야. 전에는 당신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갔잖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남편의 회사 사람들 앞에서 제 일을 설명하기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아요. 같이 갈게요. 그래. 네. 이제는 제 일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뭘? 그런 걸 왜 내가 해라는 말이요. 이제 그게 제 일이니까요. 남편이 책을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그런 말 많이 했지. 괜찮아요. 이제 달라졌으니까. 그래. 달라졌어. 우리 모두 남편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선아, 자랑스러워. 뭐가요? 당신,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해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계속 여기 있었지만, 진짜로 돌아온 건 지금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자리에, 제 모습으로, 그리고 가족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저를 보게 된 가족이요. 내일부터 또 일상이 시작되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달라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었지요. 재단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저도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주변이 달라진 거겠지요. 저는 여전히 저였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제대로 보이는 곳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지역 인사들과 후원자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그 행사를 총괄 책임자로서 준비했습니다. 아침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문화회관이었습니다. 석 달 전 그 운명의 날과 같은 장소였지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무대 뒤 준비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책임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모두 준비 상황 어때요? 완벽합니다. 체크리스트대로 다 진행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일이 뛰어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이 가득 찼어요. 저는 이번에 무대 뒤가 아니라 무대 옆 스태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였지요. 개회사가 끝나고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의 변화를 이끈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불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리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박정선 운영총괄 책임자님, 무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지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개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떨렸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준비된 멘트가 있었어요. 감사 인사와 앞으로의 포부를 담은 짧은 연설이었지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선입니다. 올해 61살이에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주머니로 살아왔지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이름으로 불릴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이크를 꼭 쥐었습니다. 58살에 이 재단에 임시직으로 입사했어요. 그 나이에 계약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반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던 건 사실입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보였어요. 3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복사기 앞에서, 야근하는 사무실에서요. 누군가는 그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하찮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었어요. 다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지요. 서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정선. 직책도 아니고 호칭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지요. 제가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해온 일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쌓여 있었다는 걸요.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볼 준비가 된 사람이 없었던 거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멈춰달라고 했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지만 계속 해내는 사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다는 이유로, 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불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해온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여서 언젠가 당신을 빛나게 할 거예요.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운 게 아니라 깊은 것이었어요. 저는 61살에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박정선. 계약직이 아니라, 아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박정선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름으로 일할 겁니다. 당당하게요. 마지막 말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지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객석 옆을 지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요.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지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책임자님, 저도 50 중반인데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오늘 연설 듣고 힘이 났어요. 할 수 있으세요? 정말요? 네. 제가 할 수 있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 앉았습니다. 축하 저녁 식사였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현우도 말했어요. 엄마 연설 듣고 울 뻔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늘 똑같았어. 다만 너희가 이제야 제대로 본 거지.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일 늦게 봤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보면 됐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잖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30 초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던 시간. 아이들을 키우며 제 꿈을 접었던 순간들. 58살에 임시직으로 시작했던 첫날. 그 나이에 계약직이라는 말을 들었던 날. 무대 뒤에서 혼자 일하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었지요. 저는 61살입니다. 누군가에겐 늦은 나이겠지요. 하지만 저에겐 새로운 시작이에요. 박정선. 그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계약직이 아니라, 아주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정선으로 사는 사람. 저는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조용히 살되 보이게 살 겁니다. 묵묵히 일하되 인정받으며 일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불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해온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여서 언젠가 당신을 빛나게 할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박정선으로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같은 사람들이지만 모든 게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여기 서 있으니까요. 박정선, 61살의 운영총괄 책임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나는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